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나게 저만의 시각으로 또 테슬라 뉴스나 테슬라 관련 제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쉐어해볼까 합니다. 시작할 때 아마 CCS 어댑터를 언박싱하는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가 다음 주에 오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롱 위켄드인데 미국은 또 이제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간만에 로드트립을 해볼까. 근데 로드트립이 쉽진 않죠. 옛날에는 쉬웠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좀 크게 되면은 건강 상태라든지 변수가 너무 많아져서 멀리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이상하게 일이 바빠지고 와이프도 바빠지고 주말에 그래서 이래저래 가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가볼까 하는데, 사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도 구독자님들이 감사하게, 지금은 그게 다 많이 날라갔지만 제 리퍼럴 코드를 써주셔서 덕분에 제가 5만 군데를 많이 로드 트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여튼 돌아와서 이제 계획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가볼 때 다 가봤죠. 근데 웬만한 내셔널파크를 다 가봐가지고 이제는 좀 숨겨진, 아니면은 이제 스테이팍이죠. 이 라스베가스에서 보면 라스베가스 주변에 참 좋은 팍이 많은데요. 캐서드로 골지인가요? 아니면 그레이트 베이진 내셔널 팍이라든지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괜찮다는 평이 있어서 가보려고 봤더니 앞불사 테슬라 슈퍼차저를 보면은 그 안에 슈퍼차저가 없습니다. 저희 회색은 이제 짓겠다는 거죠. 곧 설치할 예정이지만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가 전 미국에 정말 잘 되어 있지만 이렇게 좀 덜 알려지고, 미국은 여전히 오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가 그래서 유용한 거죠. 이런 데가 너무 많고요. 저게 이게 지금 맵으로 이렇게 보셔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그레이트 베이까지 한 300마일, 그러니까 480km죠. 480km 안에 슈퍼차저가 없군요. 대단합니다. 물론 인기 있는 브라이스라든지 자이언이라든지 이 루트, 그러니까 인터스테이 하이웨이는 다 슈퍼차저가 촘촘히 박혀 있어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레이바지는 라스베가스에서 너무 멀어서 요 중간쯤에 있거든요. 캐스트로 골지라든지 거길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아마 2시간 반이면 갈 텐데, 이걸 이렇게 돌아가면은 시간이 1시간 이상? 충전이라든지, 그리고 그 파크 안에서 제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직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런 일을 잘 겪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잘 깔려져 있고. 그럼 어댑터를 왜 샀냐? 이 플러그 쉐어라는 이제 CCS까지 보여주는데 가보면, 여기 충전기가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재미난 건 50kW입니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한두 개인가 밖에 찍어보니까, 정보를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레벨 2가 좀 있지, 급속 충전기는 테슬라 슈퍼차저 1세대보다도 느리고, 그래도 살려주는 게 어딥니까? 이걸 보면은 역시 내연기관. 그렇죠.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이면은 내연기관이 이런 경우 유리한 게 맞지만, 제가 지난번에 데스밸리 갔을 때 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데스밸리 안에 주유소 기름 가격이 밖에 비해서 거의 2배 좀 안 되게 받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살려만 준다라는 거지 기름차들도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돈을 엄청 지불하거나 극한, 여기 충전기 있는데도 주유소가 있는데 가격이 사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다라는 점. 미국은 워낙 넓고 오지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슈퍼차저가 너무 잘 깔려 있어서 별 걱정은 없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가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정신줄 놓고 가면 힘들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내연기관은 주의를 덜 해도 되는 거지만 저기도 내연기관도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구독자님께서 모뉴먼트 밸리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여기도 슈퍼차저들이 웬만큼 있어서, 근데 간격이 상당하죠. 다 수백 킬로씩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갈 건 아니고, 모델 S로 제가 여기 다녀왔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모델 X로 가볼까 하는, 그 주행거리 때문에 모델 S를 끌고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근데 모델 X로 가게 되면 주행거리가 줄고 이게 더 큰 SUV이고 크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 공기저항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전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데 들어가서 이런 내셔널파크 중간에 여기도 뭐 캐피톨 리프라든지 캐년랜드라든지 좋은 내셔널파크가 있는데 이런데 막 막 몇백, 한 100km, 200km는 그냥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 몰고 그냥 들어갔다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지금 바닥 나가지고 고립될 수 있고, 이 안은 완전 오지기 때문에 이런 데도 그렇고 그냥 주의를 하셔야 된다. 물론 내연기관도 그렇게 썩 이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치만 어쨌든 어떻게든지 살 수는 있지만, 전기차는 요런데, 근데 대부분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테슬라 뉴스를 보면은, 스페이스X의 법인이 텍사스로 옮겨졌습니다. 당연히 왜 옮겼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델라웨어의 판결 때문에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헤드쿼터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겼죠. 근데 꼭 법인이 헤드쿼터랑 같은 위치에 있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법적인 재반 사항이라든지 파이낸셜적인 면들, 그런 것도 저도 이참에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알게 돼서, 물론 쓸모가 있을지 저한테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재미나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거는 아마 뭐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포인트는 그 포인트고, 그럼 왜 테슬라는 바로 못 옮기냐?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니까요. 본인이 CEO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로 이렇게 해서 즉각 옮기죠.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반응 중에 재밌었던 거는, 여기에 액츄얼 빌런이 로펌이라는 거죠. 요즘 일론 머스크를 보면은 저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미국 상황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걸 몰랐나라는 생각이. 미국은 그렇습니다. 소송의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옵션 패키지가 지금 보이드 됐죠. 델라웨어 법원으로부터 열받아서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 예측했듯이 일론 머스크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즉각 이제 항의를, 이제 상고를 하는 거죠. 대응을 한 건데, 그러면은 그 변호사 비용이 아이고야, 그쵸? 이런 큰 건에 대해서. 근데 원래 미국이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건너 경험을 또 알려드리면, 사실 그 소송전에 있어서 본질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고 대부분 판이 커져서 변호사들만 배가 불러지고, 본인들 싸우는 사람들은 그냥, 당사자들은 다 피폐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어떤 차가 주유를 하다가 주유 그 돈을 안 내고 도망간 데다가 플러스 주유 그 플러그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차를 빼면서 그 주유 스테이션이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 피해가 났는데, 그 가스스테이션 주인은 그 관리인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그 관리자는 이게 왜 내 책임이냐, 그렇게 꽂아놓고 갑자기 도망가는 걸 날더러 어떻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피해액을 보면은 몇만 달러가 안 됐는데 소송비는 몇십만 달러에 꽤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아마 이제 오너는 그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감정 싸움. 그래서 미국이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나고 보면은 변호사만 배가 불러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보는데, 일론 머스크도 그런 상황이 미국인 거죠.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리고 뭐 페이크 쉐어홀더 7주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퍼펫이죠. 몰랐나요? 이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뒤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걸 소송해서 큰 건수가 돼서 이익을 챙길 사람들이 부추겼겠죠. 이런 일이 너무 안타깝고 저도 짜증이 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요즘 또 채널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실효성이라든지 좀 현실을 이상적으로 저도 추구하고 싶고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만 항상 어떤 정치라든지 법이라든지 실효성 그리고 현재 이게 지금 적용 가능한 건지 물론 그렇게 되면 다 좋겠지만 우리 모두 이상향을 꿈꾸지만 현실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뭐 차악을 고른다든지 선거철이죠. 예, 그런 얘기가 떠올라서 제 경험이 이 뉴스와는 이렇게 원래 미국은 이렇다. 모르셨을 것 같지 않은데 진짜 제대로 된 빌런은 진짜 변호사들이죠, 진짜. 자, 다음은 former 테슬라 FSD 엔지니어가 very promising, end-to-end라는 V12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promising 하고 언젠간 챗GPT 모먼트가 올 거라는 것에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아야 돈을 버는 건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00% 동의하는데 그게 언제 올까요? 근데 이 어프로치가 참 맞았고 현재 이렇게까지 자율주행을 끌어올리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테슬라를 응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뭐 예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 이제 프로그래머는 필요 없다라고 그러죠. 이제 AI가 생성형 AI가 프로그램도 짜주는 아직은 계속 저도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빠르면 5년 뭐 10년 내에 이런 속도로 발전하다 보면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의 아주 부족한 짧은 프로그래밍 지식을 보면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보면은 대학교 다닐 때 CS를 고려 안 했던 건 아닌데 처음에 이런 과제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메인 코어는 한 100줄이라고 그러면 메인 코어는 한 10줄이고 나머지 90줄은요. 그 윈도우 창에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클릭하고 뭐 버튼 눌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그 패키징 하는 게 거의 코드의 9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비전문가적인 아주 얄팍한 경험으로 이제 그런 일들은 AI가 다 하지 않을까. 이제 코어 오브 코어 핵심만 인간은 관리하는 정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고가 많이 나오죠. 그래도 코어 엔지니어들은 해고를 못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이제 하는 일이 자동화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그냥 겉에만 하는 일이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 일이면은 조만간 없어지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지, 한때는 정말 유망했지만, 정말 데이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 의미, 그 코어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리만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안타깝지만 이제 도태되겠죠. AI의 힘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저는 최대로 수혜받을 게 자율주행에 있어서 전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자만 받을 수가 있는데 한순간에 이걸 다 꾸린다라는 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그게 언제 오냐가 자꾸 여기서 이제 업계에서 하드웨어, 더 좋은 하드웨어. 저 머리를 더 굴릴 생각은 안 하고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하드웨어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전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현재 기술로 아마 7 트릴리언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고 젠슨 황은 그렇게 안 된다. 왜냐면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가격이 내려가고 성능이 올라가니까 뭐 2 트릴리언 달러나 7 트릴리언 달러나 그 인터뷰 두바이에서 한 별로 저한테는 뭐 그게 그건데 너무 사람들이 하드웨어 발전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여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런 하드웨어를 연구할 인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진짜로. 똑똑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저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갈려갖고 소모품적으로 진짜 많은 선배님들이 아스러지면서 저게 발전한 건데 그냥 자연스럽게 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한계? 그러니까 선단 공정을 못 가니까 자꾸 레고 같이 붙이지 않습니까? 막 쌓고. 근데 그거마저 끝나면 여기서도 참 재미난 모멘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실리콘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실리콘을 못 버리는 이유가 그동안 여기에서 너무 많은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뭐 플라즈마 에칭부터 해서 리소, 포로 리소 아니면 뭐 지금 EUV 공정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많은 케미컬들과 이 산업에서 많은 이미 개발된 그 토대가 실리콘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에서 딴 물질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걸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에서도 레이어 한두 개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막 국산화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케미컬에 일제에 의존하는 게 그 레이어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정말 수천 스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밑에 쌓아놓은 그 스트럭처의 영향이 가냐 안 가냐도 중요합니다. 당장 그 한 레이어 테스트할 때면 성능이 좋아도 다른 레이어에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니까 테스트할 게 많고 백 테스트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걸 쓰면은 그런 수고를 좀 덜 하거든요. 이미 뭐 그래핀 트랜지스터라든지 여러 이미 예전부터 그래핀뿐만 아니라 더 좋은 물질들 지금 뭐 TSMC는 차세대 반도체를 이제 2D로 생각하긴 하지만 그 전부터 정말 정말 좋은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다 상용화 못했냐면은 대량 생산하려면 그 생태계를 꾸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실리콘으로 해놓은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여길 계속 못 벗어나서 여길 계속 파다 여기까지 온 건데 맨날 버려야 돼 그러면서 우린 실리콘을 못 버리고 계속 그리고 뭐 실리콘 이제 높은 고순도의 그런 좋은 환경 인고서 아주 쉽게 만들 여러 가지 이유 되려면 정말 끝도 한도 없죠. 예, 당연히. 예. 뭐 투자도 많이 됐고 그냥 전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 거죠. 내연기관들이 왜 전기차를 열심히 못 만드는지 그동안 얼마나 내가 이렇게 깔아놓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토대가 이미 있는데 이걸 버리고 전기차를 하면 싹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다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국 꿀단지를 못 깨서. 반도체에서도 그런 면이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는 혁신이 있어 계속 성능이 발전하니까 가능하다지만 저는 정말 이게 한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돈이 많이 투여돼도 그만큼 이제 진보가 안 되는 게 현업에서 조금씩 느껴지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결국 뭐 많은 돈이 투여되고 얼마나 많은 돈이 투여되고 많은 인재들을 확보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빨아오면 되는데 한국은 참 뭐 걱정입니다. 그냥 걱정입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바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실효성과 현실을 고려해야겠죠. FSD 이것 때문에 또 가짜 뉴스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직접 코멘트를 해서 저도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난 거에 대해서 이제 FSD를 인플로이가 사용하고 있었고 정말 fatal crash 진짜 심각한 크래시, horrible fatal crash 됐는데 FSD 베타다. 그러니까 문제 많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일론 머스크가 한 번도 FSD가 쓰여지지 다운로드조차 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unfortunately 운이 없게도 만약에 FSD가 있었으면은 액시던트를 막았을 텐데 그러니까 최소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저도 이 말에 일론 머스크 말에 100% 동의합니다. 물론 그쵸 일론 머스크 또 갑자기 오늘 또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데 뭐 제가 싫어하는 면도 있죠. 근데 실리콘이든 뭐 내연기관이든 뭘 하나 이걸 바꾸는 게 참 정말 어려운데 바꾸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정말 앞으로 얼마나 똥볼을 뭐 몇 번을 더 차실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미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거고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플랫폼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내연기관이든 실리콘이든 뭐 여러 면에서 산업 전반에 있어서 대량 생산이라는 문제가 걸리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서 근데 그걸 개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FSD를 쓰면서 제가 사고로 모면한 적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일론 머스크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거를 믿고 그냥 뭐 자율주행 같이 쓰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사고가 나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거는 저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기준이 너무 높은 저는 그래서 돈값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 분야가 뭐 워낙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뻥도 많고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은 뭐 맨날 뭐 가이던스 뭐 한다고 뭐 된 거 있나요? 내년이 2025년입니다. 그렇게 떠들던 모든 유튜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던 2025년 내년입니다. 그게 이제 스리슬쩍 자꾸 26년, 27년으로 넘어가는데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 내년인데 뭐 내년에 뭐 바뀔 게 있겠습니까? 저는 FSD를 정말 잘 쓰고 있고 로보택시는 아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라는 건 지난 4년 동안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물론 FSD 베타가 된 거는 한 2년 된 건가? 3년? 3년 된 건가? 2, 3년? 그 정도라서 항상 안전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참 자율주행이 어려운 게 웨이모 택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기 방화가 됐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이것도 가짜 뉴스들이 참 많긴 한데 사실 모리베이션 모릅니다. 요즘 뭐 홈리스부터 해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사고가 뭐 이상한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뭐 그렇다고 해서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맛이 간 건 아니고요. 근데 우범지대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원하는 통계 오류인데 안 좋은 데는 많이 떨어져서 이제 사볼 만한 것 같은데 그쵸, 안 좋은 데니까요. 좋은 데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서 좀 언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솔직히 언론이 더 때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 입각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론이 더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샌프란시스코 더 안 좋다고. 그래야지 뭔가 자산도 떨어지고 저 같은 뉴비들한테 좀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진실은 뭐 모르는 거고 저런 비슷한 일이 이제 그리고 웨이모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도 택시 못 살게 군다는 리포트를 제가 한 2년 전에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매번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걸 많이 냅니다. 자기들이 뭐 그리고 사고 났던 거에 대한 분석 왜 사고가 났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웨이모 시각으로 내는 거지만 그래서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근데 거기 보면 매번 나오는 게 사람들이 너무 괴롭힌다는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이런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법적으로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참 어렵겠구나. 결국은 테슬라의 방식이 저도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짜잔하고 나오기는 사람들의 반감도 있고 이걸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 진통이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차를 팔면서 이렇게 하는 게 신기하게 일론 머스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천재니까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던 건 맞는데 로보택시에 대해서 왜냐하면 계속 신문지상에서 자꾸 이상한 데 모여가지고 처박혀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불을 내고 할 것까지는 제가 체감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불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웨이모 로보택시 저도 밝힐 수 없는 또 내부 엔지니어한테 뭐 이렇게 건너 들은 얘기는 저거 아직도 근데 최근엔 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크루즈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원격 조종하고 원격 조종에서 해결이 안 되면 운전자가 파괴 디플로이가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수의 몇 명으로 엄청난 이제 군단을 컨트롤하는 방식인데 흡사 진짜 프로그램하고 다 비슷하죠. 소수의 진짜 이제 핵심적인 인재들만 남고 프로그램을 다 이제 모든 큰 프로그램을 관장한다든지 요즘 추세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모델3 롱레인지를 이번 달에만 두 번째인데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네요. 진짜 이놈 회사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강력히 그냥 필요하실 때 사시는 게 그리고 모델3는 텍스 크레딧을 못 받습니다. 텍스 크레딧을 못 받고요. 심지어 그래서 모델 Y가 더 쌉니다.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 그리고 지금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뭐 로이터나 이런 데 뉴스 보면은 벌써 1,000억 이상 넘게 한 달만 그리고 25,000대 이상 이미 선 결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한 75%인가요? 그 결제된 그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신기하네요.
텍스 크레딧이 없는데 가격을 계속 지금 올려서 지금 모델 Y보다 지금 리프레시된 하일랜드 모델 Y 가격이 이제는 47,000달러가 넘군요. 이게 전혀 싼 가격이 아닌데 물론 리스하면 됩니다만 제가 샀던 가격보다 다시 올라갔네요. 많이. 그래서 야 이거 텍스 크레딧도 없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신차 효과가 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건 재고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기 때문에 생산이 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건 다양한 변수지만 어쨌든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정말 종잡을 수 없다. 이거는 그냥 항상 명심하시는 예로 시가다. 테슬라 차량 가격은 시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내연기관은 딜러들이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잘 보여지지 않을 뿐이죠. 테슬라는 대놓고 할 뿐이고. 그래서 오히려 투명해서 더 좋고 딜할 필요도 없어서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이 좋긴 한데 근데 많은 소비자들은 저가에 그리고 전기차가 보급되는 걸 저는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저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 저가에 사고 싶어 하는 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도 그래도 그런 편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예측이 안 됩니다. 뭐 크게 올린 건 아닙니다. 사실 여기가 500달러 올렸는데 근데 그 전에 1000달러 올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벌써 한 47,500달러이기 때문에 텍스 크레딧 없으면은 전혀 이제 싼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Y가 많이 싸다. 모델 3보다. 근데 가격을 올렸다라는 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